여러분 안녕하세요. 90살이 된 한 남성이 이른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른이던 그 시절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또 어떤 선택을 피했어야 했는지, 그때 미리 했더라면 좋았을 후회와 깨달음을 그는 지금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른 살 무렵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하룻밤 자면 금세 회복될 거라고 믿었고,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는 일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침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발이 꼬여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의 서늘한 감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 두면 다리와 허리가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란 그저 기분이 내킬 때 가볍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됐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침에 잠시 비틀거렸던 그 날조차도 금세 잊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내 다리가 무릎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요.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 뻔하고 1시간 거뜬히 하던 마당의 잡초 뽑기가 어느새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70대 초반의 나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리 힘을 길러야 해.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믿음이 너를 방심하게 만들 거야 라고요. 그 시절 나는 아침 저녁으로 걷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양손에 물건을 들어도 부담 없이 집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러한 일상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 당연함이 결국 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5분의 스트레칭, 간단한 하체 근력 운동만이라도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내 80대는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우리 옆집에 살던 정호진 씨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70대 초반부터 매일 아침 KBS 라디오 건강체조를 빠짐없이 따라 하더군요. 처음엔 저걸 얼마나 계속하겠어 했는데 어느덧 90세가 넘은 지금도 그는 스스로 장을 보고 집안 청소도 손수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이토록 다른 이유, 그것은 단순한 건강의 차이가 아니라 미리 움직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처럼 아직은 괜찮아라며 미뤘던 70대와 그 나이부터 하루의 일부를 몸을 위해 썼던 사람 사이엔 10년 후, 20년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TV를 보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거나 하루 한 번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목욕 후 젖은 수건을 말리는 짧은 시간조차도 다리 스트레칭을 할 기회였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사소한 순간들 하나하나를 허투루 흘려보낸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말이지 너무도 아까운 기회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몸과 함께 서서히 마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70대였던 나는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 돈을 쓰는 것을 항상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혹시 더 오래 살게 되면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도 가고 싶었던 곳도 전부 조금만 더 참자고 미뤄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야말로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기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내와 함께 떠나기로 했던 경주 여행 단풍이
절정일 때 꼭 가보고 싶었던 내장산, 그리고 예전에 들렀다가 감동받았던 설악산의 풍경까지 지금은 다리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갈 엄두조차 나지 않지만 그 시절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했더라면 지금 이 아쉬움은 없었을 겁니다. 제 친구 이도현 부부는 70대부터 매해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해마다 서울을 벗어나 다양한 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추억을 쌓았죠. 저는 당시 그 부부를 보며 저렇게 돈 써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훨씬 현명했다는 걸 압니다. 지금은 이도현 씨 혼자 살고 있지만 예전 여행의 사진과 이야기들은 그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다. 아내가 곁에 없더라도 그 추억이 나를 살게 해줘요 라고요. 반대로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의 제주도 여행을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가자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그 여행은 영원히 갈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예약을 감행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로 남지는 않았을 텐데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후회되는 건 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너무 아까워했다는 점입니다. 좋아하던 음악회를 직접 보러 가는 것 제철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 혹은 책 한 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 모든 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자기 존중의 지출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지금의 내가 더 나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모든 지출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소비였다는 걸요. 시간과 돈의 쓰임새를 다시 돌아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곁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70대였던 시절에 저는 외로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는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동네 주민 모임에도 나가고 중학교 동창회에도 참여하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원예 동호회나 서예반에도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믿음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80대가 된 지금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반드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진심이 통하고 편안하게 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된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된 겁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때로 하루를 통째로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70대쯤 되었을 때 진짜 소중한 인연이 누구인지, 누가 나와 정말 잘 맞고 누가 내 곁에 오래 남아줄 사람인지, 그 관계의 중심을 더 일찍 정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형적인 관계보다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건 결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뿐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동네 노인정 모임에 매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은 날도 많았어요. 자꾸 딴 사람 험담을 하거나 말끝마다 경쟁적으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을 차라리 진짜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 한두 명과 차 한잔 마시며 보냈다면 내 하루는 훨씬 더 따뜻했을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이 되던 해부터 동창회나 동네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요즘 이상철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고 뒷말이 많았죠. 하지만 그는 그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몇몇 사람들과 조용히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더 소중하니까 꼭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지 않은 인연 속에서도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고 있었고 그게 진짜 관계라는 걸 몸으로 증명해준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 돕고 받는 균형이라는 것도 점점 깨닫게 됩니다. 70대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지요.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수고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80대에 들어서며 도움을 받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민망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던 말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체면이며 자존심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용기. 그것 또한 나이 들음 속에서 배워야 할 귀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던 그 시기,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며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생각지 못한 불안감도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실수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하루하루를 더 밝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깜빡했구나 하고 넘길 일이었지만 8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일이 생기니 혹시 내가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계산대에 있던 젊은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순간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실수도 하는 법이죠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그 웃음이 점원에게도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공기마저도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의 작은 실수도 깜빡한 기억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70대 시절에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너무 진지하게만 살지 말아라. 웃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이야. 사실 웃는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진 않지만 웃고 있는 동안에는 아프다는 생각이 멈춥니다. 통증도 걱정도 잠시라도 멀어지니까요. 지팡이를 처음 짚게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선 아직 나는 지팡이 쓸 나이는 아니야 라는 저항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지팡이 되게 멋진데 요즘 어르신들 패션 감각 좋네 하며 웃어주었고 저도 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거 요즘 유행하는 시니어 전용 패션 아이템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지팡이가 더 이상 나를 늙게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지요. 세월이 흐르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할 때도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제 모습에 속상해하며 괜히 의기소침해졌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깜빡함에 맞춰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다시 한번 웃었네. 그 말에 상대도 웃고 저도 웃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하루가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지요. 웃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지만 마음을 풀어주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특별한 힘입니다. 저의 누나 정순자 씨는 무려 92세까지 살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을 때도 계단이 나한테 너무 끌려서 내가 안아줬더니 이 모양이야 라며 농담을 던지셨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웃음은 그 어떤 약보다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년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이 아닌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유쾌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볍고 편안한 하루를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70대의 내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웃어라. 그리고 실수한 자신도 너그러이 안아줘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란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늦게서야 깨달은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70대 초반의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 외출, 새로운 모임에 나가는 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는 것이 활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하루에는 늘 약속과 외부 일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도 정작 내 안의 마음은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사람은 누구나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단순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낸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란 걸요. 아침에 커튼을 걷기 전 조용히 방에 앉아 눈을 감고 몇 번 깊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창밖나무의 움직임, 새소리 머그잔, 속에 따뜻한 김. 그런 작고 조용한 것들이 저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저는 이제 70대의 나 자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깥을 향한 발걸음도 좋지만 가끔은 안쪽으로 향한 시간을 먼저 챙기라고. 그 10분이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80이 넘은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조그마한 화면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예전에 몰랐던 음악과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진작에 시작했더라면 내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래서 70대의 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웃음, 취미, 자신과의 대화. 이 모든 선택이 결국 80대, 90대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돌이켜보면 20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라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루의 작은 습관, 예를 들어 10분 운동, 따뜻한 차 한 잔, 책 한 페이지, 읽기,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기. 그런 작지만 정성스러운 행동이 10년 후 나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직도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70대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다시 넓혀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도전에서 실패한 일은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도하지 못했던 것, 용기를 내지 못했던 순간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후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가장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 말이 누군가의 오늘의 따뜻한 불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맙다는 한마디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더욱 아끼게 마련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감정 하나로도 일상의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70이었을 때 아직은 괜찮다며 미뤄뒀던 일들이 지금 와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20년 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더 풍요로운 하루를 선택해보세요. 끝으로 91살의 이분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귀중한 시기입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당신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말에는 긴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깊은 통찰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날들이 더 풍성하고 미소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